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출발할 때는 좀 약세 출발을 해서 좀 깊은 폭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장중에 그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또 그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끝날 때는 3대 지수 모두 그 보합권에 마감을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약 후 강의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편안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0.3% 정도 상승하는 정도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그 오늘도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나타내면서 오후로 가면서 이제 그 오전 내내 매도권에 있었던 기관도 참지 못하고 이제 끌려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123억을 순매수했고요. 네,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2,47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52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드디어 2,450을 넘어서 2,468.65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1.65%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한 0.3%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늘 그렇지만 처음에는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오전 중에 그게 이제 뒤집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사자적으로 급속히 선회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팔자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후로 가면서 이제 기관들도 순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총 1,00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40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25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738.94포인트, 어제보다 0.90% 상승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보면은 모두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오히려 불안한 추가적인 상승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30원 70전, 1230원 70전. 어제보다 이제 1원 약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275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도 322억 순매수, SK하이닉스도 406억 순매수.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이제 판 게 있다면 삼성바이오를 48억 순매도했고 네이버를 122억 순매도했고 카카오는 8억 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393억을 샀고 기아는 216억을 샀고 현대차 464억을 샀고 SDI 59억, LG화학 300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를 35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747억을 순매수했고 SDI도 4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화학도 기관은 2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차를 520억 기관이 순매수했고 기아는 무려 114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 39억, 카카오 108억 순매수했고 포스코홀딩스는 13억 매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총 5조 8,550
5조 8,55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중에서 2조 1,592억이 삼성전자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5조 8,550억 중에서 2조 1,592억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5조를 살 동안 기관은 이제 많이 줄여서 736억을 판 겁니다.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5조 8,149억을 올 들어서 팔았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왜 이제 이걸 불러드리냐면 정확한 매수 주체가 이제 뭐 확고부동하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8천억이 넘게 샀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 10일인가요? 하루 빼놓고 올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갈수록 그 매수 폭이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수치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많이 오른 것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면 뭐 여러 가지 다 올리지만 특히 이제 그 도시가스 이게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난방비 폭탄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 이 한파특보가 발령돼서 더더욱 그럽니다. 그게 이제 더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죠. 그래서 난방 수요가 증가될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고,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이 36%가 올랐고요. 지역 난방 비용이 34%가 올랐습니다. 이미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분기에 가면 가스 요금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적 적자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전 정부가 잘못한 거냐 아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 LNG나 도시가스 또 그거를 유통하고 발전 관련되는 데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주인데 이게 다 이제 상관이 있어요. 2차 전지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을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하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분류하지만 이제 폐배터리도 분류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양극재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 핵심 기술 이게 뭐냐면 민관 합동으로 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는 데서 이거를 뭐 그 기술 제조나 뭐 이런 설계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수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냥 갖고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해외 수출에 대한 승인, 또 그걸 무엇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정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핵심 기술이 이번엔 뭐냐면 그 니켈 함량을 80% 초과하는 그런 양극재를 제조하고 설계하고 뭐 하는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리튬이 있어요. 리튬 테마가 여기에 가해지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으로 이제 오늘 확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 뭐 이런 쪽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이제 또 오늘 자동차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종유를 올랐는데 아까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텔레그램에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4분기에 현대차 실적이 컨센서스가 38조 1천억 매출에 2조 9천억 영업이익 이랬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어요. 8조 5천억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이렇게 발표가 되고 연간으로도 142조 5천억 매출이 142조 5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조 8천억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이제 9조 8천억 이게 이제 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역대급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오늘 이제 이 자동차 쪽이 현대차는 이제 5.5%가 넘게 올랐고 기아차도 6.62. 근데 이제 기아 발표가 내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도 기아차가 실적이
그 현대차만큼 좋을 거다. 그리고 기아차도 기대를 넘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기관은 1148억이나 순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내일 이제 기아는 발표됩니다. 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원격 의료 이것도 오늘 이제 그 복지부가 의료 현안 협의체 비대면 진료 제도와 논의 뭐 이렇게 해서 어제 잠깐 얘기 나왔죠. 여당이 그 비대면 진료를 이걸 제도화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복지부도 2026년까지 총 이제 거의 한 400억 정도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비대면 진료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격 진료 관련되는 것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거의 시장을 끝장낼 기세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시장은 우리가 석권했다. 이런 그 외국인들의 힘을 보여준 시장이 오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놀라움을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언제까지 얘들이 살 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개인들은 지금 5조 8천이 넘게 올 들어서 팔았는데, 얘네들은 또 외국인들은 5조 8천을 샀단 말이에요.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올 들어서만. 그리고 뭐 기관은 뭐 이제 763원 팔았는데 요새 이제 기관이 이제 자꾸 그 오후에 그 끌려 들어가서 매수를 하니까 내일 정도면 누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그럼 언제까지 사줄까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너무 빨리 올라서 불안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2020년 같은 시장만 본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내리박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가 또 확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을 시장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되냐? 뭐 올라서 좋기는 한데, 첫 번째, 빨리 올라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야, 이러다 이제 훅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뚜렷한 매수 주체가 이미 오래들면서 외국인이 확실하게 이거를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지금 외국인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 뭐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 미리 내리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그널의 틀은 매매 원칙을 참고하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냐면 오늘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어요. 이게 2021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례를 보면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거를 200일을 뚫고 200일 근처에서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항으로 작용됐던 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이번에 그냥 따라간다. 갈 때까지 가본다. 그러다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에 의한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우린 처리해 간다. 지금 보면 그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그
팔 시그널을 안 주고 있잖아요. 아직. 다 오일선 위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오일선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오일선에서 이격이 크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불안의 문제는 해결하고,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이 시장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겠냐. 근데 이걸 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들이 뭐 시작할 때 우리 산다 이러고 산 것도 아니고, 올 들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낼 때도 알리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래서 사는 거 아닐까? 라는 걸 유추해 보고 그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계속 사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일 깜깜이로 오늘도 외국인 사네 뭐 이러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1년에 그 외국인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보면 이제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도 이번에 25bp를 올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못을 박는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잖아요. 캐나다 이제 그랬는데 뭐 미국이 막 뭐 50 이렇게 올릴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거에 기정사실화 됐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이 좀 너무 앞서서 달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 상승이 멈춘다고 해도 상당 기간 이게 고공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상 이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멈춘다고 하는 게 유동성을 푸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금리 상승이 스톱하면, 물론 이제 스톱하면 계속 올리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달릴 정도로, 그렇진 않다. 유동성은 빡빡하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간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걸로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쉽사리 뭐 공급을 다시 늘릴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상당 기간 이제 그 고금리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관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로 나가면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만약 이게 해외로 나간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뭐죠? 달러죠.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그 공급을 늘리지 않을 거라는 게 연준이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해치펀드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보면 리오프닝을 이제 기정사실화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그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 하는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으로 달러를 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미국의 최대 수출품인 달러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머징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돈 받으면 되지만 이 미국의 달러 수출은 이게 조금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뭐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찍어 제낀 그 채권들 있잖아요. 채권들. 이것도 문제인데 요새 좀 이상해요. 미국이 보면. 갑자기 자넷 옐렌 장관이 아프리카 요새 돌면서 갑자기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돌면서 이 어려운 국가들이 막 이렇게 국제금리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채가 많아서 힘드니까 이게 좀 잘 사는 나라가 이 부채를 탕감해줘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역설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면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누가 있죠? 중국.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으로 하여금 얘네 부채 탕감해주고 장사해 먹어야지 아프리카에서 날로 먹어 뭐 일종의 이제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듯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채권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투자 기관들도 이 달러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머징 마켓을 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댓글에 반박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뭐 알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왜 왔을까? 우리나라에 갑자기 1월 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춘절, 우리는 설이라고 부르지만 이 연휴가 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오픈했어요. 대부분의 중화권,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하면 꼽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까지 다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부지런하게 문을 딱 열었으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먼저 달러 수출이 투자죠. 그게 이제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조금 변동되냐 안 변동되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우리랑 경쟁 대상이 되는 이머징 국가가 문을 열어서 그쪽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하나 나가던 게 둘, 셋 이렇게 갈라지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상황이 이제 환율이 어디까지를 이렇게 움직일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내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주가 되면 어느 쪽이 됐건 이제 결판이 나는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웃기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 아니야 뭐 이래서 불안해서 미리 내릴 필요도 없고, 쫓아는 가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하는 대로 눈치껏 좀 갈 때까지 따라가 봐서 이번에 좀 많은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뭐 계속해서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생각 갖고 하지 말고 팩트로, 그거는 이제 매매 원칙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큰 편차 없이 이번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그냥 딜이 빼갖고 갈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시황전이 이렇게 마치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